일본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3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표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1년 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격 사임한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아베노믹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퇴진함으로써 2012년 12월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아베노믹스는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한 제2차 아베 정권의 계승을 선언하고 출범했던 스가 내각을 1년여 만에 대체하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아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변화를 추구하는 색채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9월 29일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우세를 점한 뒤 결선 투표 끝에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크게 누르고 제27대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10월 4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하게 됩니다. 기시다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헌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최장수 외무상을 지내기도 한 기시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자민당이 제시해놓은 기존 개헌안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노선을 사실상 그대로 개성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민당 보수 정권의 기존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기술 패권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반도체 등의 중요 물자 확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추진법을 제정하고 담당 강요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골자로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의 틀을 대체적으로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인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과 기동적인 재정 정책 및 성장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숫자는 세계 GDP에서 일본의 비중입니다. 1994년에는 일본의 GDP가 전 세계에서 17.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로 침체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이렇게까지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시다가 이러한 아베 정신을 이어가준다면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베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이번에도 민심보다는 파벌과 당내 역학 관계였습니다. 9년 만에 펼쳐진 예측 불허의 경쟁에서 자민당 실세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 유권자 선호도 1위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누르면서 낡은 질서를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전 초기 당내 주요 파벌이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투표를 표방했으나 정작 투표에서는 파벌 논리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TV 도쿄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로 고노를 지목했고 기시다는 17%의 선택을 받았던 것에 비춰보면 유권자의 지지와는 동떨어진 인물이 일본의 총리가 된 셈입니다. 일본은 유권자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다수파의 선택에 의해 총리를 결정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까지 중첩되면서 민심의 반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거 전 초기에는 주요 파벌이 지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기시다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벌은 자율투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주목받았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했고 파벌 논리로 당의 얼굴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3선 이하의 자민당 중요한 의원 약 90명은 당풍 일신 모임을 발족하고서 총재선거 자율투표와 젊은 인재 등용 등 당 쇄신을 요구하는 등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보여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각 파벌이 지지 후보를 초기에 단일화하지 않았던 것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눈치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4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되면서
당선자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컸고 1차 투표는 당원 당후표가 국회의원 표와 동일한 비중이라서 파벌이 특정 후보에 올인을 하더라도 해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요 파벌들은 1차 투표에서 지지 후보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자율 투표를 인정해 운신의 폭을 넓혔고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커진 결선에서 후보자가 2명으로 좁혀진 후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는 1차 투표 때 원칙적으로 기시다 혹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에게 투표하되 자율 투표를 인정하기로 앞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기시다와 다카이치 중 살아남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방향으로 내부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결선에 대비해 파벌의 표를 단속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를 지지하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전날 아베를 만나 결선 투표 때 2-3위 연합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아베와 아마리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까지 포함해 3A로 불리는 실세인데 사실상 고노 견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케시타파 회장 대행인 모테기 외무상은 그룹으로서는 대부분이 기시다 지지로 정리됐다고 총재 선거 하루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벌의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4명이 경쟁한 1차 투표에서는 기시다가 받은 의원표는 고노보다 60표 많은 146표였는데 결선에서는 기시다의 의원표 249표로 고노의 의원표보다 118표나 많았습니다. 결선으로 가면서 의원표의 기시다 쏠림이 더 커진 것입니다. 파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늦춰졌을 뿐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줄을 서듯 표를 몰아주는 형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신임 총재 겸 총리가 자신을 지지한 파벌에 강료나 당 간부 등 요직으로 답례할 것을 기대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관행이 되풀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총재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당내 역학 관계나 파벌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파벌 정치가 일본 총리를 판가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야당이던 자민당의 정권 탈환이 확실시되던 2012년 9월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는 파벌 우위에 힘입어 총재직에 복귀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실시된 당시 선거 때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로 전 정주 회장이 1위였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해 2위인 아베와 결선 투표로 맞붙었습니다. 국회의원만 투표권이 부여된 결선에서는 아베가 108표를 확보해 89표를 얻은 이시바를 눌렀습니다. 결선에서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 지금의 호소다파 출신 후보가 아베 한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었고 이시바가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년 9월 총재 선거 때는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뽑기로 주요 파벌 수장이 의견을 모으면서 정식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스가 총리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아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이시바가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주요 파벌들이 무파벌인 스가를 밀어줬습니다. 아베 사의 표명 하루 전까지도 총리 도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한 스가는 파벌 영수들의 짬짬이 결과 얼떨결에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994년 일본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하면서 파벌의 영향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이번 총재 선거는 권력 다툼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파벌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준 이번 선거는 일본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